그래서 과거에는 고객이 바로 이 제품을 대면하는 곳은 매장밖에 없었습니다. 매장. 즉 매장에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줬을 때 고객은 추천한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매장이 바로 애플 매장입니다. 애플 매장. 한국에는 지금 가로수길에 하나 있고 최근에 뭐 여의도에 하나 더 연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론이 잘 모르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한 5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애플 매장 500여 개가 애플 전체 매출의 약 한 15% 정도를 담당합니다. 애플 전체 매출이 연간 매출이 한 3천억 불 정도 되죠. 3천억 불의 한 15%니까 450억 불 정도를 이 매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450억 불은 원화로 환산하면 약 한 50조 정도 되는 거죠. 50조.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팔고 있는 매장이죠. 왜냐? 이 매장이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삼성전자에서 마지막에 했던 일이 삼성전자 매장을 전 세계 삼성전자 이 휴대폰 판매 매장 33,000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애플과 같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뭐 전 세계 애플 매장들을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면은 정말 놀람이 있습니다. 뭐 매장 자체도 굉장히 널찍하지만 여기 보여 있는 것처럼 모든 제품들이 애플 전에는 매장에 갔을 때 이 전자제품 특히 휴대폰은 진짜 제품이 전시 안 돼 있었습니다. 모캅이라 그래서 가짜 제품만 전시돼 있었지만은 애플이 들어오고 나서 다 진짜 제품으로 바뀌었죠. 이 매장의 애플 전자제품 휴대폰을 열어보면은 단순히 공기계가 아니고 거기에 사진들도 들어가 있고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컨택에는 사람들 연락처 전화번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친구의 폰을 보는 것과 같은 어떤 감동이 있고 이것들을 또 땡겨 보면은 인장 강도가 가장 적절하게 돼 있고 각도도 뭐 한 75도 정도로 해서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직원들도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애플 매장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이 애플 매장이 전 세계에서 판매를 가장 잘하는 매장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매장에서 아까 한 450억 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월 스퀘어미터당 월 매출이 약 5천 불 정도 됩니다. 2위가 티파니라는 보석 브랜드인데 그 티파니 매장이 월 한 2,500불 정도 일어나니까 정말 잘 파는 매장이죠. 그죠? 자, 즉 애플의 그 애플 매장 직원들도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고객이 오게 되면은 야, 너 무슨 제품 사러 왔어라고 묻지 않고 너는 어떤 오늘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고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여기 있는 대로 뭐 이런 초대로 다시 끝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애플이 진실의 순간에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거에는 진실의 순간이 매장에서 한 번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초연결성 시대가 되면서 진실의 순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매장에 가서만 제품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매장에 가기 전에 저희는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0번째 진실의 순간 그리고 과거처럼 우리가 매장에 가서 제품을 만나는 순간을 기존의 첫 번째 진실의 순간 그리고 또 한 번의 진실의 순간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고객이 이제는 제품을 사서 집에 와서 내가 온몸으로 제품을 정말 냄새 맡고 만져보고 하는 어떤 언패킹의 순간 그것을 두 번째 진실의 순간 그리고 내가 제품을 좀 써보고 나서 나의 경험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는 세 번째 진실의 순간 즉 진실의 순간이 훨씬 더 많이 넓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기업에 있어서는 기회이자 버든일 수도 있죠. 과거에는 한 번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는 네 번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오직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는데 네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즉 기회이자 버든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의 진실의 순간에 잘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0번째 진실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포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자포스? 미국의 유명한 온라인 신발 쇼핑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감동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신발을 산다면 자포스를 적극 추천합니다라는 멘트가 있죠, 그죠?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자포스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웹사이트 온라인에서 만나는데 자포스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콜센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센터야말로 고객과 내가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그 비용 효율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콜센터를 미국 경우에는 인도라든가 필리핀에다 만듭니다. 하지만 자포스는 그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이 콜센터 직원들을 정직원을 쓰는데 보통 콜센터 하면은 시간당 처리해야 되는 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포스 콜센터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끼리 내가 얼마나 고객과 오래 통화했느냐가 서로 간의 어떤 그 자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포스에서 고객과 가장 오래 통화를 한 기록이 10시간 반입니다. 10시간 반.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느 고객이 어느 날 자포스에 그 신발을 주문을 했습니다. 신발을 주문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어머니 신발을 주문을 하는데 혹시 어머니 사이즈, 발 사이즈를 잘 몰라서 제가 2가지를 주문했다가 나중에 하나를 반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신발을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고객으로부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포스의 콜센터 직원이 고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객이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반납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정신을 차리면 반납을 하고 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있었는데 그 고객의 집에 누군가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자포스 직원이 하얀 국화꽃을 사들고 고객의 집을 방문한 겁니다. 고객님 너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대신 반납을 받으러 왔습니다.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라고 얘기한 그 사연에 대해서 고객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즉 0번째 진실의 순간을 자포스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서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진실의 순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첫 번째 진실의 순간에 가장 잘한 기업이 애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그 사례를 한번, 다른 업종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그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진실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스포츠 경기. 우리 스포츠 경기 집에서도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매장에 가서, 우리가 필드에 가서, 그라운드에 가서 스포츠 경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진실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골을 넣을 때죠. 그죠? 사실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그 골을 넣는 순간에 어떤 그 환호 내지는 선수들의 땀 냄새 뭐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현장에서 느끼기 위해서 사실은 굳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현장을 찾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그 축구 팀들이 그 VIP 고객들을 위해서 뭘 하냐 하면은 스카이박스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스카이박스라고 그래서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 스카이박스에 가면은 사실은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 고객들은 거기서 텔레비를 보는 거죠. 텔레비를 보고 거기서 뭐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실제 고객이 원하는 것과는 훨씬 더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의 시애틀 사운더스라는 축구팀은 바로 VIP 고객을 위한 로얄 박스를 저렇게 스카이 박스에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상대 팀 골대 옆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 선수한테 야, 네가 골을 넣으면은 그 앞에 가서 골 세레모니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VIP 고객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 골 넣은 선수의 어떤 환희, 땀 냄새, 열정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애틀 사운더스가 원래 미국은 사실 축구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은 이 시애틀 사운더스의 고정 그 고객층이 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영국의 첼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간다는 거죠. 즉 첫 번째 진실의 순간에 이런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의 순간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제품을 사와서 제품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인데 이게 두 번째 진실의 순간이 된 이유가 바로 애플 때문에 생겼습니다. 애플 때문에. 애플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언패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터넷 유튜브 상에 보면 지금 이 숫자가 한 3년 전 숫자인데 약 한 780만 개의 애플 제품의 언박싱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애플의 언박싱을 하고 나서 정말 기쁨에 찬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대로 애플 인사이드 애플이라고 그래서 비밀의 제국 애플을 파헤치다라는 책에 있는 분이 이제 애플을 쭉 다녀봤어요. 그래서 애플의 패키징 디자이너가 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봤는데 가봤더니 지금 저기 있는 대로 아이패드에 그 비닐을 벗기기 위해서 거기다 탭을 달아야 되는데 그 탭을 얼마만한 크기로 달아야 되는지 어디에 달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수백 개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그 에너지와 뭐 관심과 뭐 이런 것들을 쏟다 보니까 바로 고객들이 그것들을 알고 애플의 언박싱에 대해서 유튜브에 한 780만 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즉 애플은 바로 그렇게 두 번째 진실의 순간에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도 뭐 제가 애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제가 하도 애플을 많이 연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정말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애플의 아이패드 론칭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삶이 한편의 연극이다. 파워풀 플레이다. 그래서 화려한 연극은 계속될 거고 그 연극에 너도 그 연극에 어떤 너만의 어떤 씬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가 기여한 너의 시는 뭐냐. 너의 시를 공유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광고입니다. 즉 그런 광고를 통해서 애플이 바로 너의 어떤 그 사용 경험을 공유하라는 거죠. 즉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애플은 세 번째 진실의 순간에도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그 진실의 순간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실의 순간에 잘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기업은 야, 진실의 순간을 내가 꼭 그렇게 따라야 돼? 난 나만의 진실의 순간을 창조하고 싶어. 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죠. 이 기업은 뭐 이벤트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매거진도 발행하고 뭐 TV 채널도 운영합니다. 라디오 채널도 운영하고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들? 이 기업. 방송국일까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자, 레드불이라고 음료수 회사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회사. 전 세계 마켓 시어 30% 정도의 에너지 드링크 회사입니다. 약 한 1년에 70억 병 정도를 팔고 매출이 한 8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우리가 이제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회사 제품이 고객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로고를 까고 나면 이 회사 제품을 압도적으로 고객들이 쓰는 거죠. 즉,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음료를 마신다는 행위, 돈 1,000원을 낸다는 행위, 이 행위에서는 진실의 순간을 창조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의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애플 제품 살 때는 기대가 크죠,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사니까. 1,000원짜리 사면서 진실의 순간을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진실의 순간을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CEO는 창업자이자 CEO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디어 컴퍼니다. 그런데 happen to sell 에너지 드링크.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고객 가슴에 우리만의 이런 어떤 진실의 순간을 창조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2011년에 우주낙하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퍼포먼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5년이 걸려서 기획한 퍼포먼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상으로부터 1347km, 즉 성층이죠. 우주죠. 우주에서 오스트리아의 기움 바르트너라는 그 모험가가 맨몸으로 뛰어내립니다. 순간 시속이 1000km가 넘을 때도 있었고 맨몸으로 뛰어내려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안착하는 그런 영상인데 자유낙하라고 우주낙하라고도 하고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약 한 4천만 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4억 명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몇억 명 보는 게 우습지만은 뭐 2012년에 4억 명이 봤다는 건 엄청난 숫자고 그래서 광고 효과가 400억 불 정도 났던 그런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레드불의 우주 낙하. 저런 식으로 해서 성층권에서 맨몸으로 그냥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보관돼 있다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요새는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애티튜드를 묻지 않고 우리 제품을 추천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삼성전자도 과거에는 우리가 바스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브랜드 애티튜드 서베이라고 바스라는 것을 조사했지만 요즘은 NPS라고 해서 Net Promoter Score, 즉 고객이 우리 제품의 판매원처럼 우리를 추천해 주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그런 어떤 지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의 1등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포스라는 회사 90점이라는 거죠. NPS가 90%라는 거죠. 보통 미국 기업의 평균 NPS는 뭐 5 내지 10%인데 자포스는 90%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한 명만 감동시키면 된다. 감동을 어떻게 시켜? 고객이 기대하는 진실의 순간에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뭔가를 줬을 때 고객이 감동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연결하라. 뭐 연결하라는 얘기는 뭐 초연결 시대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고 그러면 제 말의 포인트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쨌든 초연결성 시대가 되면서 또 하나가 뭐냐. 저희가 always connected, 24시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즉 고객들은 이제 결과에서 과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이렇게 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세 가지, 언제 연결할 것인가,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연결할 것인가? 지금 바로 연결하라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과거에는 내가 준비가 되면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기 있는 대로 여기 보니까 데뷔 전부터 블로그 보며 응원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다시 보니 같은 고민을 하며 공감했던 옛날 내 모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미들이 BTS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입니다. 즉 BTS는 특이하게 보통 아이돌 그룹들이 본인들이 데뷔하고 나서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근데 BTS는 데뷔 6개월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아마 신문 기사를 봤겠죠. BTS라는 아이돌 그룹이 곧 나옵니다. 6개월 뒤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어느 고객이 뭐 본인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블로그를 가봤더니 이미 이 친구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올챙이 적부터 이들의 모습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렬한 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연결할 것인가? 지금 바로 연결하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는 뭐 제품, 가격, 유통, 뭐 프로모션 모든 것을 연결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얘기는 그런 겁니다. 미국의 로컬 모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에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창업자가 했던 일이라고는 미국 전역에 디자인 커뮤니티를 다니면서 디자이너들을 이 회사의 그 디자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됐을 때 이 로컬 모터스 창업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의 디자인을 공유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00개국에서 약 2,900명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낸 디자인을 결합해서 첫 번째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 자동차가 바로 그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그 랠리 파이터라는 이 회사의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실제로 이 로컬 모터스의 자동차가 300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현대차라든가 GM과 같은
대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7.5년 3억 불의 비용이 드는데 100배 저렴하게 5배 빠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즉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격하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결정했지만 이제는 소비자와의 연결, 소비자의 참여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카카오가 만든 웹툰 사이트가 일본의 피코마라고 있습니다. 이 원래 피코마 전에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 망가라는 사이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피코마가 일본에서 웹툰 시장에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1등으로 올라갔던 배경이 바로 카카오 페이지의 기다리면 무료라는 가격 정책이라는 거죠. 즉 고객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기다리게 되면 무료로 주는, 즉 가격도 이제는 고객의 참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을 때 훨씬 더 비즈니스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유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 스토어, 전 세계에서 가장 판매를 잘하는 스토어입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지금부터 애플의 리테일을 책임진, 제가 사실 삼성전자에 있을 때 바로 그 안젤라 아렌츠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안젤라 아렌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플 스토어를 스토어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물건을 파는 스토어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 애플 스토어는 애플의 타운스퀘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스토어와 타운스퀘어의 차이는, 스토어는 물건을 파는 장소지만 타운스퀘어는 그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커뮤니티 구성원의 어떤 그 잠재력의 어떤 불꽃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로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참여가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2010년쯤에 해서 호주의 퀸즐랜드 관광청에서 프로모션 광고를 하나 올립니다. 광고의 제목은 The Best Job in the World입니다. 이 광고가 뭐냐면은 우리 그 섬을 지켜줄, 섬을 보살펴줄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물고기 먹이 주기, 그 다음에 경비행기 타고 가서 우편물 배달하기, 이런 일들을 하는데 뭐 6개월에 1억 6천만 원에 그 샐러리를 준다는 것이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침실 3개짜리 방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모션에 전 세계 200개국에서 3만 6천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고, 비용에 대비해서 10배의 광고 효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의 깐느 광고제에서 세계의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객을 참여시킬 때 효과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연결할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부분은 뭐 제가 그 이마트 수입 맥주 광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다가 거기에 기승전결과 반전의 매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마트의 이 수입 맥주 광고를 꼭 한번 찾아보시고, 도대체 우리가 고객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이야기들을 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웹드라마 형식의 광고였지만 87만 뷰를 달성했고, 그 당시에 이마트의 수입 맥주 매출 신장률이 약 한 29% 정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랩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랩업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강의가 끝나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은 강의 들은 내용의 50%를 잊어먹는다라고 하고, 하루가 지나면은 70%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랩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초연결성 시대 3가지 특징, 혹시 기억나시나요? 3가지 특징. 소비자가 어떻게 바뀐다? 수동적 소비자가 적극적 소비자로 바뀐다. 그 다음에 개인적 구매에서 사회적 구매로 바뀐다. 그리고 결과에서 과정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의 3가지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요함, 투명성, 일관성 말씀드렸습니다. 한 명을 어떻게 감동시켜야 돼?
바로 진실의 순간에 더 큰 진실의 순간에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의 순간은 네 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번째 진실의 순간,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제품을 만날 때, 첫 번째 진실의 순간, 매장, 두 번째 진실의 순간, 언박싱, 세 번째 진실의 순간, 그 리뷰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을 연결시켜야 돼? 언제 연결시켜야 돼? 바로 지금 연결시켜야 돼. 뭘 연결시켜야 돼?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모든 걸 연결시켜야 돼. 어떻게 연결시켜야 돼? 고객이 공감 가는 스토리에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에다가 반전을 넣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대.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 일부 사람을 잠시도 속일 수 없다. 오직 다음으로 한 명을 감동시켜야 된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